한국 주식시장이 2,500에서 5,000이 되면서 2배가 올랐잖아요.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난 게 뭘까요? 예요. 한 사람들은 다 100% 이상 수익이 났겠죠.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늘었다고 보면 되죠. 한국의 미래가 나쁘지 않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장기 투자가 대부분이에요. 한국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투자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네, 안녕하세요. 존리의 부자학교 존리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국 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들어가도 좋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궁금해하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계속 미루다가 보니까 이제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때 들어가야 되느냐, 빠져야 되느냐. 근데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투자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하기 제일 좋을 때는 항상 지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투자하는 거는 내 노후를 위한 건데 길게 보고 하는 건데 지금 주가 지수가 5천이다, 4천이다, 6천이다. 그건 의미가 별로 없죠. 내가 10년 있다, 20년 있다. 그 돈으로 경제 동력을 하고 노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 들어갈까, 언제 나올까, 그거를 먼저 한다는 얘기는 우리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기업에 투자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도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카지노. 우리는 아직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노후 준비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유 작업으로 꾸준하게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답을 하고 싶어요. 지수는 오르는데 개인 투자자 체감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이제 요새 그 한국 주식시장이 2,500에서 5,000이 되면서 2배가 올랐잖아요. 근데 그 오른 이유가 뭐냐면 주가 지수는 뭐로 돼 있죠? 그 시가총액이 큰 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전체 한국 주식의 2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면 그 시장 전체가 다 오른 것처럼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저기 분산 투자하든가 아니면 여기저기 자기가 나름대로 투자했는데 시가총액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자동차가 올랐는데 나는 그걸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난 게 뭘까요? 코스피 200이에요. 그러니까 ETF 사는 사람들은 다 100% 이상 수익이 났겠죠. 그런 거예요. 요즘 외국인과 연기금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단순한 수급으로 봐도 될까요? 단순한 수급이 아니고 한국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늘었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연기금 등이 한국 주식 비중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늘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한국의 미래가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보면 되죠.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굉장히 장기 투자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투자 늘린다는 거는 한국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투자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만 오르고 특정 현대차는 오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외국인이 들어올 때 그 외 회사에도 투자를 많이 하나요? 그게 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외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투자가예요. 근데 외국 투자가들은 투자 규모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한국의 회사 주식을 살려고 그러면 항상 뭘 고려를 하냐면 외국 투자가들은 내가 사는데 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나는 만약에 10조로 운영하는 사람인데 한국의 작은 회사를 사게 되면 나는 적어도 1,000억 원, 예를 들어서 1,000억 정도는 사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1,000억 원 샀는데 그 회사가 작으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못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항공모함을 내가 운전하는데 항공모함이 가려면 어떻게 돼요? 항구가 엄청 커야 되잖아요. 항구가 작은 데는 내 항공모함이 갈 수가 없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외국 투자가들은 항공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항구에 투자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는 투자할 수 있지만 거의 80%는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은 자본이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가끔 내가 이제 헤지 펀드라든가 규모가 작은 펀드들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굉장히 좋아도 기업이 굉장히 미래가 밝아도 외부 투자가들이 사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나 지배구조 개선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변화들이 한국 증시에 얼마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이 진정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중요시 여기구나. 그거를 깨달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상법 개정은 잘 와닿지 않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렇죠. 이제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 투자를 많이 안 해본 그랬다든가 아니면 이제 처음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하고 비슷해요.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우리 국가로 보면 뭐죠? 행정부가 있죠.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 또 뭐가 있죠? 국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하고 행정부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국회는 계속 체크를 하죠.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법을 만들고. 왜 그래요? 국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고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경영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사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회의 이사진들은 마치 국회의원하고 똑같죠. 근데 여태까지 법은 그런 국회에는 굉장히 독립적이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행정부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그죠? 근데 이사회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상법이 약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사회의 의무가 뭐냐? 그랬을 때 옛날에는 회사에 충성해야 된다고 그게 상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뀐 게 뭐냐면 주주들한테 충성해야 된다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사회가 어떻게 되죠? 주주들의 이익을 반영하게 돼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이사진들이 어떻게 될까요? 주주들이 고소를 해요. 제대로 일을 못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그렇게 되겠지만 그 미국에서는 그 이사가 되려고 그러면 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책임 보험도 들고 해요. 왜냐면 내가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내가 반대했어야 되는데 반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주주들이 고소를 하죠. 또 하나, 주주들은 뭐예요? 뭘 좋아하죠? 주주들은 주식가격이 올라갈 거 좋아하겠어요? 내려갈 거 좋아했어요? 올라갈 거 좋아하겠죠. 근데 만약에 주식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빠졌다. 그럼 이사들은 뭐 해야 될까요? 경영진한테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그럼 어떤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바꿔버려요. 경영진을 바꿔버려요. 그냥 당신들의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굉장히 좋은 사인이죠. 이 자본시장이 훨씬 더 신뢰가 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기업에 투자했을 때 이사들이 나의 이익을 지켜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 이야기가 많은데 개인 투자자가 종목이나 업종을 직접 고르는 전략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든 돈도 많지 않고 하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연금저축펀드 세금을 혜택을 받는 것부터 투자해라. 그러면 그거는 1년에 15%의 수익률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를 계좌를 열고 그 안에서 ETF를 사라. 연금저축펀드는 개별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ETF 사면 돼요. 충분히 살 수가 있고. 근데 나는 이제 개별 주식도 좀 하고 싶어.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우리 주위에서 보는 것들이 많죠. 내가 봤을 때 내가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 게임 회사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뭐 다양하죠. 내 주위에서 내가 항상 쓰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주식을 산다든가 카카오 주식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서 뭐 네이버라든가 그런데 관심을 갖고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는 방법이 있죠. 근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사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죠. 그래서 한번 주식을 사면 4년, 5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투자예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투자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동안 내가 주식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다 그러면 당장 바꿔야 되죠. 그런 편견이 있으면 안 되죠. 주식은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죠. 근데 위험한 게 아니고 단지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뭐 어떨 때 폭락했다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뉴욕에 갈 때 비행기 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좀 무섭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도착하잖아요.
주식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끊임없이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게 주식투자예요. 그런데 경험이 별로 없으면 단기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두려움을 갖게 되고 빨리 또 부자가 되고 싶어서 빚을 내고 투자한다든가 ETF도 뭐 레버리지 투자한다든가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뭐 내가 오늘 10,000원 여유자금이 있으면 10,000원 투자하고 20,000원 투자하고 그게 진정한 투자가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한 씨앗을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떤 똑같은 주식 투자인데 어떤 사람은 단기간에 빨리 벌고 싶은 사람은 도박이 되는 거고 이게 앞으로 나무가 자라는데 내가 씨앗을 심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누가 더 승리할까요? 장기적이죠. 투자에는 관점이 제일 중요한가요? 제일 중요하죠. 투자 철학. 이유.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 단기간에 20% 벌려고 그러는 거는 좋은 이유가 아니죠. 내가 주식에 지금 투자했을 때 20년 기다렸다가 30년 기다렸다 보니까 10배가 되고 20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20% 벌면 막 좋아하고 20% 마이너스 되면 막 실망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그건 투기, 갬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단기간에 돈 버는 수단. 그건 아니에요. 코인이랑 금도 장기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코인이랑 금도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건 맞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자산은 금은 돌덩어리잖아요. 그렇게 우리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죠. 현금을 창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은 뭐예요? 기업은 계속 돈을 벌려고 하죠. 기술도 개발하려고 그러고. 어느 게 더 도움이 될까요? 금이 당연하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새로운 기업이 나오죠. 구글도 나오고 엔비디아도 나오고. 한국은 잘 안 나오죠. 일본도 잘 안 나오죠. 그게 이제 자본시장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다 같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 자본시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함부로 소비하지 말고 그걸로 주식을 사라. 그게 우리는 잘못된 편견이 너무 많죠. 주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너무 많죠. 네. 근데 그게 바뀌어야죠. 요즘 시장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투자 습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투자 안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죠. 투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나는 주식 안 해요. 그건 굉장히 나는 금융 문맹이에요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떻게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요? 자본주의의 꽃인데 자본주의에 살면서 나는 자랑스럽게 나는 주식 같은 거 안 해요.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대답이죠. 나는 주식 투자 하는데 내 재산에서 몇 %가 주식에 있습니다. 나는 주식에 어떤 ETF를 갖고 있고 뭐 삼성전자도 갖고 있고 그게 제대로 된 대답이죠.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거를 좀 부끄럽게 여기고 심지어는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요. 그럼요. 지금도. 그 주식 투자를 몰래 해요. 왜냐면 그거를 뭐라고 하냐. 투기라고 생각하니까 도박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결혼할 때도 사위가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결혼 안 시켰어요 딸을. 그럼요. 그게 얼마 안 돼요. 도박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동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이제 앞으로는 달라져야 되겠죠. 자산의 몇 %를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있죠. 만약에 내가 20대다. 그럼 100% 주식에 들어가야지. 왜냐면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내가 은퇴할 날이 만약에 내가 20살이다. 그러면 40년 남았죠. 그러면 엄청나게 부자 될 찬스가 높죠. 왜냐하면 40년 동안 복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했다. 그 돈이 40년 정도 되면 20억, 30억이 되겠죠. 근데 100만 원 하면 어떻게 돼요? 40억이 되겠죠. 200만 원 하면 어떻게 될까요? 60억, 70억이 되죠.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함부로 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해라. 사교육비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해라. 그럼 아이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근데 부자가 되는 거는 멀리 있지 않아요. 시간. 네, 시간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뭐 내가 잘 골라서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어떤 때 그 올랐다가 또 어떤 때 빠지고 또 어떤 때 저게 오르고 이게 오르고 그거는 이렇게 막 무빙 타겟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비누로 해도 비누방울이 있잖아요. 그럼 막 올라가잖아. 이걸 내가 막 찍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힘들지. 그러니까 그런 건 투자가 아니고 현명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 투자하고 꾸준하게 투자하고 근데 세금 혜택이 있는 것부터 해라. 그게 연금저축 펀드다. 세금 혜택이 15%예요, 1년에.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15% 돈을 주는 거예요, 국가가. 물론 이제 한계가 있긴 하지만 금액에
근데 그걸 안 하고 딱 개별 주식 고르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된 거죠. 영리하지 못한 거죠. 요즘 금리도 높고 물가 부담도 커서 현금이 최고라는 말이 다시 나오는데요. 이런 시기에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까요? 긴 잘못된 거죠. 현금이 있는 게 문제죠. 현금은 일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금이 있는 이유는 있죠. 현금이 있는 이유 뭐예요? 내가 저기 월세도 내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현금이 필요한 거죠. 근데 내가 이 돈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5년 동안 필요 없다. 그럼 당연히 주식에 투자해야 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통 이제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래요. 타이밍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새 주식 장도가 뭐 오르고 했으니까 일단 다 팔았다가 현금화했다가 좀 빠지면 그때 다시 들어가야 되지.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절대로 못 맞춰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질 거 절대로 못 맞춰요. 한두 번 뭐 그럴듯하게 맞출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항상 투자되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유 자금을 해라. 빚내서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게 가장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주식이 어렵다고 느끼는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많아졌는데요. 처음 투자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방식이 부담이 덜하다고 보시나요? 아까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어서 ETF. 그게 답이에요. ETF의 장점은 뭐냐면 작은 돈으로 꾸준하게 모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2만 원이 내가 원래는 2만 원이면 내가 무슨 커피를 사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2만 원이면 내가 노후 준비하는 데 써야 되겠다. 그래서 ETF 사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지죠. 앞으로는 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겠구나. 미처 그 생각을 못하죠. 어떻게 젊은 사람들은. 여행도 가고 싶고, 막 비싼 거 사고 싶고. 이제 그거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영리해야 되겠구나. 그걸로 내 돈이 일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즐거움은 엄청나게 커요. 회사의 주인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상을 보는 게 달라져요. 그 다음에 뭘까요? 내가 이 다음에 50살이 됐을 때, 60살이 됐을 때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구나. 그게 금융교육이에요. 어떤 주식을 고르고 어떤 주식을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내가 월급이 100만 원 받으면 그 100만 원 어떻게 쓸 것인가.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주식이 뭐 몇천 개가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골라요. 한두 개 내가 재미난 주식 고를 수가 있겠지만 ETF 사면 되죠. 200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또 연금저축펀드도 세금일 때까지 줘요. 근데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할 필요가 있죠. 단기 매매보다 오래 들고 있는 게 더 좋을까요? 단기 매매는 절대로 돈 못 벌어요. 근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단기 매매로 돈을 벌 거라고 착각하죠. 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전업 투자가예요. 돈이 일하는데 왜 자기가 일해요? 돈이 일해야 돼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지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근데 주식을 산다는 거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놀러 다녀야지. 돈이 일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맨날 단기 투자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를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좋은 게 뭐예요? 그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난 놀러 다녀도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알아서 밤새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면 되잖아. 가끔 3개월마다. 근데 정말로 정말 어렵거나 일을 잘 못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딴 데로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안 하죠. 오늘 사다 내일 팔고 내일 샀다가 오늘 팔고. 근데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투자 방법이죠. 자기가 일하려고 하는 거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전업투자가예요. 전업투자가는 자기가 일하려는 거고, 근데 도박을 하는 거고, 도박을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유튜브에 많이 있는 전업 투자자의 삶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건 누굴까요? 유튜버가 돈을 벌죠.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금융교육이 개중한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일단 그 환상을 없애야 돼요. 내가 주식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불가능해요. 이미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가요? 쉽게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카지노에 가는 거와 똑같아요. 카지노에 가면 한두 번 따죠. 근데 그 사람이 카지노가 괜찮은 거구나.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다 패가망신하죠. 똑같아요. 주식을 단기 트레이딩 한다는 거는 그 확률적으로 거의 없어요. 왜냐면 오늘 돈을 벌었는데 내일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반복될 거예요. 그럼 뭐가 있죠? 스스로 만들어가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떤 주식에 투자해서 이 기업이 잘 될 거니까
10년 기다리면 나는 큰 돈 되겠지.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한 사람과 내가 매일매일 이거 보고서는 하는 거, 누가 더 정신적으로 비폐될까요? 그렇죠. 그게 투자. 그래서 영어로 전자를 인베스터라고 그러죠. 인베스터. 투자가죠, 투자가. 근데 매일 사고 파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 영어로? 트레이더라고 그래요. 트레이더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펀드 매니저가 사라고 그러는 거, 팔라고 그러는 거를 이렇게 엑시큐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펀드 매니저가 삼성전자 만주 사세요. 명령을 내려요. 그럼 회사에서 트레이더가 삼성전자 만주를 사는데 오늘 제일 좋은 가격으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걸 트레이더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인베스터라고 안 불러요. 근데 사람들은 그 트레이더가 인베스터인지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베스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사라고 한 사람은 펀드 매니저예요. 인베스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 삼성전자 5천주, 만주 사라. 그 얘기는 내가 한 5년 동안 들고 있겠다는 얘기예요. 추천하실 만한 ETF가 있을까요? 코스피 200 충분해요. 코스피 200 200개 회사인데 200개 회사면 거의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한국 주식. 네. 내가 오늘 2만 원어치, 3만 원어치 200개 회사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특히 젊은 사람들 나도 직접 투자도 해보고 싶어. 그러면 한두 개 종목 골라서 연구해보는 거 좋죠. 회사에. 그러니까 이제 금융 공부를 하는 거죠. 퍼가 어떻고, PBR이 어떻고, 그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온 국민이 그렇게 좋은 투자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게 왜 가능했냐면 대부분 퇴직연금 가지고 투자를 했거든요. 퇴직연금은 장기간에 투자하는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퇴직연금에 젊은 사람들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자가 되려면 투자보다 먼저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라는 말도 자주 하시죠. 실제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태도나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투자는 내가 부자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겠죠. 우리 너무나 많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도 부자라는 말을 좀 꺼리죠. 그죠? 그래서 속으로는 굉장히 부자가 되고 싶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무관한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정말로 부자가 돼야 되고 절실해야 되고 그럼 내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일단 계좌를 열어야 되고 오늘 10,000원부터 시작하고 20,000원 시작하고 월급의 10%, 20% 하고 그다음에 함부로 돈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겠죠. 돈을 백화점 가서 비싼 거 사거나 차를 비싼 거 사거나 그런 걸 다 끊어야죠. 왜냐면 그게 내가 즐거움을 뺏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후가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은 어느 게 더 즐거울까요? 내가 백화점 가서 비싼 거 사갖고 카드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즐거울까요? 아니면 그런 거에 나는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내가 계속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를 계속 본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게 더 행복한 라이프일까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못하냐? 잘못된 편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봐야 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 거죠. 또 주위에서 주식 투자하는 거 보니까 다 망했다는 얘기만 듣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못된 편견이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그게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래서 미국도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래서 401k라는 거를 만든 이유가 강제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식에 해야 된다. 당시 그렇게 해갖고 노후 준비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은 그걸 해서 월급쟁이들이 중산층이 된 거죠. 당장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먼 미래의 큰돈을 위해 오늘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행복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보통 이게 욜로라고 그러죠. 네.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내일 죽더라도 오늘 주식 투자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60살이 됐는데 그때까지 안 죽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비차네요. 그러면 나한테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쉽게 동요당해요. 왜냐면 사고 싶거든요. 쓰고 싶거든요. 여행도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잘못된 이 마케팅, 잘못된 메시지에 이제 내가 점점 스며들어가는 거죠. 못 빠져나와요. 근데 그거를 바꾸는 게 중요하죠. 아니야. 나는 내가 너무 중요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막 엄청나게 많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 그 생각은 있어야 되겠죠. 그게 금융의 교육이고
욜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없애야 돼요. 욜로 하는 사람의 전문의가 많으면 그 나라는 점점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많은 국가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춤추고 놀러 다니는 게 전부죠. 그러니까 다 가난하고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율로 라이프를 추구하다 보니 결혼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결혼 안 하게 되는 게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예, 또 애도 안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그게 이제 참 그냥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렇게 되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커피 안 마신다고 해서 내가 즐거움을 뺏은 게 아니에요. 나는 즐거움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난 더 큰 즐거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소소한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으면 안 되지. 소소한 행복은 더 없어지는 거지만 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소소한 행복을 없애는 거예요. 그중 더 큰 그런 게 필요하죠.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특히 한국에서는 교육비, 생활비가 부의 형성을 막는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런 지출 구조를 개인이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전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투자죠. 공부 잘해서 어떡하려고. 성적 좋다고 해서 달라질 거 있어요? 그게 금융 문맹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정말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쓰는 사교육비를 걔를 위해서 ETF 사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0년 되면은 적어도 15억에서 20억 돼요. 그 아이 재산이. 그럼 10살짜리 아이가 지금 투자하게 되면 30살, 40살 되면 돈 걱정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돈을 어디다 쓰죠? 점수 경쟁하는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같이 가난해지죠. 근데 대부분 그러죠. 옆에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없이 한다. 그게 가장 잘못된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하건 말건 내 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은 마라톤이다. 마라톤 할 때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앞에만 보면 되죠. 근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하고 또 놀러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흐트러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똑바로 간다고 해서 내가 즐거움을 뺏는 게 아니잖아요. 백화점에서 뭐 100만 원짜리 안 샀다고 해서 즐거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더 큰 즐거움이 있고 매일매일 얼마든 즐거운 라이프 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돈을 꼭 써야 즐겁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를 해야 그 소비를 통한 즐거움이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쓰는 거지. 돈을 함부로 여기는 게 돈을 귀하게 여겨야죠. 돈이 귀해야 되잖아요. 이 돈이 나를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함부로 막 여기 물세대제 쓰고 있죠. 그중에 가장 큰 게 사교육비죠. 소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자산은 잘 안 불어난다는 고민이 많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과 불리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쉬울까요? 그러니까 모으는 거는 은행 예금에 넣는 거죠. 그건 절대로 안 되죠. 불리는 거지. 그건 주식 투자죠. 단순해요. 불려야죠. 규모가 커져야죠. 그러니까 소비를 투자로 바꿔라. 작가님께서는 예금보다는 주식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당연하죠. 예금은 그런 거예요. 원금은 보장이 되지만, 그러니까 특히 젊으신 분들은 원금 보장이란 말은 대해서 지워버려야 돼요. 원금 보장이 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혹시 오늘 교통사고 날지도 모르잖아요.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이불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사고 날 일은 없지만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그죠? 똑같아요. 내 돈이 이불 속에 있는 거예요. 은행 예금은.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불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돈이. 그게 원금 보장이에요. 그렇지만 위험을 택하는 거예요. 위험이라는 게 그냥 위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러 나가는 것처럼 출근하는 것처럼 내 돈이 똑같이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원금 보장이란 말은 뇌에서 지우는 거예요. 원금 보장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뭐 전세 자금 그리고 원금 보장이 돼야 되겠죠. 아니면 뭐 6개월 동안에 내가 꼭 필요한 돈이 있다. 학비가 있다. 그런 거는 예금에 넣어야 되겠지. 나머지는 저는 주식에 투자해야 되죠.